안녕하세요. 풋볼 축구박스 송영주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적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는 더 뜨거운 감자인 음바페와 케인에 대한 이적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미 한 차례씩 다뤘죠. 네. 근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적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위원님,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이적 시장은 좀 더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사실 많이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스타 선수들을 많이 데려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 가운데서 정말 이름값 있는 선수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구단과 구단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또 쉽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적설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뭔가 더디게 진행되는데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데려가려고 했던 선수인데 자꾸 돈을 많이 주고 사우디에서 데려가 버리니까 우리가 네. 그 돈을 다 줄 수는 없고, 그러면은 또 어떤 선수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거물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구단이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 이적 금액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그 거물 중에 거물인 음바페와 케인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음바페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첼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사우디에서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레알 마드리드와 결렬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음바페 이적설에 대해서는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살짝 덧붙였었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음바페와 페레스 회장이 나름대로 합의를 본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지난해 2+1, 그러니까 2년 계약을 하면서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뒀는데, 사실 7월 31일까지 파리 생제르맹 쪽에 연장을 하겠다는 통보를 한 다음에 연장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여름에는 떠나가게 된다. 말 그대로 이종류 없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 종착점은 레알 마드리드다. 네.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번 여름보다는 다음 여름에 이적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페레스 회장이 음바페를 영입하려고 하다가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을 한 차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음바페하고 다음 여름에 이 데려오는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서류를 작성을 했던 뭔가 그 계약서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피셜인가요? 네, 내피셜이죠. 근데 페레스 회장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여하튼 음바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시즌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그 다음에 레알로 간다. 이게 계획인데, 그러면 파리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싫죠. 돈도 못 받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음바페가 현재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음바페의 이적료는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나올 텐데, 근데 음바페하고 계약 다 끝나고 나서 음바페가 걸어 나간다? 이거는 파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뒷목 잡을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가 재계약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는 그러면 이번 여름에 내보내겠다. 그래야지만 이적료를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리 쪽에서는 음바페 이적료에 대해서 2억 5천만 유로 정도를 원한다는 네.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선수에게 2억 5천만 유로를 누가 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여하튼 파리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 어떻게 해서든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바페 네가 남는다면 너는 전력 외로 간주하겠다. 그 얘기는 너는 경기 내보내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너는 B팀에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바페는 난 모르겠어. 나는 어차피 한 시즌 더 뛸 거야.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거든요. 아니, 사실 진짜로 그럴까요? 그 보물 같은 선수를 데려다 놓고 우리가 성적이 급한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를 안 쓸까? 그것도 저는 궁금한데요. 일단 챔피언스 리그 선수 등록할 때 음바페를 등록할지를 또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리그에서야 음바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영입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파리의 전력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부진하다? 그 가운데 음바페를 안 쓴다? 네. 그럼 팬들의 질타가 또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단 엄포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떠나 이러려면 이게 지금 눈치 싸움이거든요. 올해에 가느냐, 내년에 가느냐에 따라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눈치 싸움을 하느라고 지금 확실하게 메이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켈라이피 회장이 굉장히 화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바페 입장에서도 나는 이미 당신들이 원해서 한 번 남았으니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구단에서 찌르기 시작한 거죠. 왜?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를 팔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돈만 주면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리그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의 알히랄이 그쵸. 그 네. 얘기는 또 했었죠, 우리가. 음바페 한 시즌만 쓰겠다. 네. 그러면서 이적료 3억 유로를 주겠다. 그리고 음바페에게도 엄청난 연봉을 주겠다. 너 한 시즌만 우리 뛰고 그런 다음에 레알 가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딱이네 라고 그런데 생각하는데 음바페가 거절했죠. 나는 그건 싫다. 네. 나는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또 거절을 했고, 그래서 아렐랄은 어쨌든 끝났고 네. 첼시도 1년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또 기사가 나왔고, 거기다가 또 저는 그런 기사 봤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상 뭔가 조금 삐걱삐걱 되고 있다. 사실 마르티네스를 생각하고 있다. 벤제마의 공백으로. 음바페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기사를 썼는데 이게 뭐 어떤 기사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도 모르겠죠. 지금 이 순간 파리에게 공식적으로 오퍼한 구단은 알히랄 한 팀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첼시 쪽에서는 토드 보울리 구단주가 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잉글랜드 언론 쪽에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의한다고 해서 음바페가 첼시를 이적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은 파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진짜 기분이 나쁘지만, 나 진짜 화나지만 레알이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레알과 음바페는 합의가 되어 있어요. 2024년 여름에 그렇죠. 서로 이제 조인하기로. 그런데 한 시즌 먼저 조인하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줄까요? 어. 레알도 어쨌든 계산기를 두들길 거 아니에요. 사실 1년만 기다리면은 공짜인데. 공짜인데 굳이? 페레스 회장은 분명히 이번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 음바페를 영입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에 주드 벨링엄에게 1억 유로 이상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평가전을 치르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의 빈자리를 노출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펼쳐진 평가전에서 엘 클라시코에서 0대3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바페를 빨리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페레스 회장이 만약의 경우 자 그러면 2023년 여름 지금 이 순간 영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딜을 치겠죠. 좀 내려라. 좀 많이 내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눈치 싸움인 거죠. 내릴 것이냐 아니면 받을 것이냐. 네. 그런데 파리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 다른 데에서는 나름대로 1억 유로 이상을 오퍼를 할 텐데 그거보다 적은 돈으로 레알이 데리고 간다고 치면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바페는 레알을 원하니까.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음바페가 레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음바페가 레알을 원하지 않고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싶다 그러면 첼시 오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리버풀 오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경쟁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나는 오직 레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답은 이번 여름에 레알로 보내되 나름대로 이적료를 끌어당기는 게 파리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적당히 해. 그냥 좀 보내. 어느 정도 받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러면 적정 금액 어느 정도라고 어차피 막 그냥 예측 막 하는 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8천만에서 1억 유로 사이라고 봐요. 그것도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1년 1년이니까. 남았거든요. 어차피 한 시즌 후면은 우리 클럽으로 와요. 근데 한 시즌 먼저 쓰려고 8천만에서 1억 유로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 방송에서 음바페는 2023년 여름이 아니라 2024년 여름에 올 겁니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한 건 페레스 회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페레스 회장은 돈을 쓸 때는 쓰고 참을 때는 참을 줄 알아요. 그리고 엄청난 능구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게 레알에게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만약의 경우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의 빈자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음바페에게 한 8천만? 1억?
이런 정도를 지르면서 데리고 올 수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우리 호셀로 영입했고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나름대로 하니까 한 시즌 버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여름에 돈 쓰지 마. 다음 여름에 FA로 데리고 올 거야.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음바페가 현재 어떻게 이동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이다. 네, 오리무중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번 여름 이적을 하면 8천에서 1억 유로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거의 지금 예측의 신으로 송펠레에서 예측의 신으로 바뀌는 거니까 지금 파리 팬들이 악플 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야, 2억 5천만짜리를 지금 8천에서 1억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파리도 꺼낼 수 있는 펜은 다 꺼냈어요. 하물며 홈페이지 업데이트 시킬 때 메인 사진에 음바페를 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음바페 넌 남을 자리가 없어. 이번 여름에 나가. 제스처는 다 취했어요. 근데 음바페 입장에서는 나 남을래.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파리는. 참 근데 음바페도 참 뚝심이 있네요. 파리 아니면은 레알이라니 딱 어떤 선수 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음바페랑 페레스 회장이랑 무언가 작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밖에 올곧게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구미가 담기는 무언가 유혹적인 게 있을 것이다. 네, 왜냐면은 그 전에 FA로 레알 마드리드를 갈 수 있는 상황에서 페레스 회장과 음바페가 얘기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 얘기하고 주위에서 얘기하면서 결국 파리에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차례 페레스 회장은 뒤통수를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다시 협상을 했고 음바페 어머니랑 통화를 그렇게 한대요.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또 한 번 그냥 믿는다? 저는 페레스 회장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페레스 회장이 한 번 속았기 때문에 야, 2024년 여름에 꼭 오는 거 이거 작성. 그리고 뭐 위약금 얼마 막 이렇게 크게. 그러지 않았을까. 이미 계약서는 사인이 돼 있을 네. 것이다. 그래서 음바페는 레알행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시기가 올해냐 내년이냐인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이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 생각이 있으면 그냥 2024년 여름에 레알로 갈 수가 있고 아니다. 난 자존심. 우리 돈도 많은데 자존심 지켜. 레알 가만히 안 두겠어. 지금 소송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레알을 상대로 사전 합의 소송.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소송 걸고 레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이면 돈은 못 벌지언정 네 다음 여름에 음바페를 보내는 걸로. 결국에는 각 구단마다 뭐 출혈을 생각하기보다는 주판을 지금 튕기고 있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선수 뜨거운 감자 또 케인입니다. 와, 손흥민의 파트너 케인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 좀 바이에른 뮌헨으로 굳혀지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음바페 얘기를 하고 케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음바페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케인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어요. 그런데 파리가 음바페를 처리하는 자세라든가 토트넘이 케인을 처리하는 자세라든가 네. 너무 다릅니다. 극과 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에 대해서 절실히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뭐 헤네스라든가 루메니게라든가 이 바이에른 뮌헨 구단 수뇌부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얘기합니다. 다음 시즌 케인은 우리 스트라이커야. 케인이 9번을 달 거야. 그리고 뭐 하물며 독일 빌트지를 비롯한 기자들도 케인이 온다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람잡이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죠. 4달러 하듯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4달러 하듯이 네. 1억 파운드. 1억 파운드. 최소 1억 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처음에 6천만 파운드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1억 파운드. 아, 좋아. 그러면 6,800만 파운드 정도? 1억 파운드. 네, 그래서 7천만에서 7,500만을 지금 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억 파운드. 그리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8,500만 파운드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파운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바이에른 뮌헨이 1억 파운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 케인이 만약에 잔류한다?
그러면은 한 시즌이 있잖아요. 그 한 시즌 내에 레비 회장을 비롯해서 몇몇은 해리 케인을 설득시켜서 재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또는 몇몇은 해리 케인이 걸어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쵸. 네, FA로 나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 테이블에 계속 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일 바이에른 뮌헨의 구단 수뇌부들이 런던으로 이동해서 레비 회장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트넘 쪽에서는 일단 바이백 조항, 얼마를 지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네. 바이백 조항을 넣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가격 차이, 약 2천만에서 2,500만 파운드 차이가 난대요. 아주 간단합니다. 1억 파운드에서 2,500만 빼면 7,500만 파운드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네. 바이에른 뮌헨이. 그냥 무조건 1억 파운드 하고 있으니까 4달러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8,500만 파운드까지는 맞춰주겠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분위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레비 회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보낼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데리고 올 수가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언론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해리 케인이 1년 연봉을 포기하면서 결국 1년 연봉 정도가 2천만 유로, 2천만 파운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서 결국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가격을 맞춰주되 상환 방법을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옵션으로 맞춰주거나 이런 식으로 맞춰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해리 케인에게 막 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이 너무 크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대클럽 바르셀로나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에 문제가 있었는데 막심 슈퍼모팅이 기대만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르트문트하고 우승 경쟁이 막판까지 끈질기게 가다가 도르트문트가 막판 경기에서 승리를 못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올 시즌은 바이에른 뮌헨은 예전의 강인함을 되찾기를 원해요. 겨우 우승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우승하고 싶은 거죠. 트랩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전방의 해리 케인, 수비의 김민재, 골키퍼도 지금 문제니까 세비야의 야신부노 여러 명을 영입했고 또 영입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리 케인은 반드시 영입해야 된다. 얘가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1억 파운드.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1억 파운드를 맞춰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송윤주 위원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진짜로 얘기를 재미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전래동화 느낌으로 1억 파운드. 네. 머릿속에 지금 집에 잠 가면서도 1억 파운드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네. 일부 언론은 13일 날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개막 전에 해리 케인이 뛴다? 그러면 해리 케인은 마음을 접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생각하는 팀에 변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토트넘 초반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케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뛰었는데 갑자기 가버린다? 그거는 토트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좋고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케인은 갈 가능성이 남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됐다는 건 바이에른 뮌헨이 그만큼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레비 회장이라든가 토트넘도 해리 케인을 팔 마음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 종류의 문제가 있으면 옵션 포함해서 1억 파운드를 좀 맞춰주지 않을까. 또 1억 파운드가 안 되면 한 9천만, 9,500만 이 정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음바페는 조금 더 오리무중이고 케인은 조금 보이긴 한다. 네. 그런 느낌? 이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음바페는 선수가 파리가 원하는 걸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레알행. 그런데 이쪽은 다 합의가 된 거예요. 해리 케인과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네. 그리고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합의가 된 거예요. 다만 1억 파운드 금액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것만 좁혀주면 만사 해결. 그런 상황이니까 해리 케인도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케인이라 김민재랑 함께 뛰는 케인이라 그것도 볼만하겠는데요? 재미날 것 같아요.
해리 케인이 손흥민 선수하고 워낙에 좋은 호흡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에 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다면 해리 케인이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 입사 동기 아니에요? 뭐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할 것 같고 돈독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또 김민재 얘기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해주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진짜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이적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만날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바페와 케인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대부분 송영주 위원님의 뇌피셜로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들을 뇌피셜 섞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진짜 스토리텔러 같아요, 정말. 그래요? 위원님 좀 재밌어요. 나중에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얘들아 이러면서 이런 거 말하는 거. 내가 그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진짜요? 네, 옛날 알바로 그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산타 복장하고 네, 얘들아 그러면 이러면서 선물 뒤에 다 붙여 있어요. 정순주 어린이. 그럼 정순주 어린이는 뭐 마음씨도 착하고 예쁘고 아침에 이도 잘 닦는데 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앞부분에 그런 거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아유, 우리 순주 뭐 이도 잘 닦고 선물 줄게. 근데 내년에는 화장실에 가면 용변만 보고 나와. 뭐 이렇게. 다 그게 있구나. 선물 뒤에 다 붙여져 있고 그 선물은 그 어린이의 어머니가 다 사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짜고 치는 것도. 네, 그거 할 때 항상 허허허허 하면서 하는 거 했었거든요. 괜찮았어요. 짭짤했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정말로 이 방송의 마지막 부분은 시청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른들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심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영주 위원님과 함께 음바페와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